오늘 크리슈라무리티 하겠습니다. 자, 자기중심적 행동. 전번에 하던 것 쭉 이어서 할게요.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순간 자아의 행위가 생겨버립니다. 의식하는 순간 자아의 행위가 생겨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있죠. 그거는 다 그래서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사랑이 이렇게 온몸에서 그냥 철철 이렇게 넘쳐 흐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을 때. 네. 본인이 굳이 사랑한다라는 건 의식하지 않을 때. 그때 사랑인 거지. 내가 사랑한다라는 거는 벌써 생각이 일어나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짜예요. 그거는.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진짜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여러분 속을 확 뒤집어 갖고 이렇게 리셋 딱 해주고 싶어요. 이런 말들이 왜 자꾸만 이 크리스나버리티는 알지도 못한 이런 얘기를 하나 하겠지만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생각을 하는 모든 것은 그래서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일으켜서 여행을 가잖아요. 생각을 일으켜서 힐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건 힐링이 아니에요. 그건 더 못 쉬어요. 생각을 일으켜서 힐링을 하기 때문에. 다시 생각을 하고 다시 생각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분들이 제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 번도 제대로 그래서 쉬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휴식을 취하고 뭐 말하자면 열심히 일한 사람은 안식년도 있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휴식기도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은 제대로 휴식을 못해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휴식을 찾은 상태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는 일들이 모두 다 어떤 것도 휴식조차도 휴식을 할 수 없으니까 일하는 때는 당연히 휴식을 못하죠. 근데 이걸 정확하게 이걸 알면은 크리슈라무리티가 말하는 이걸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 일해도 쉬어요. 일해도. 이 이치를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진짜 여러분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해도 그건 죽은 지식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을 못 만나요. 진짜 여러분들. 네. 자, 시간의 전체 과정을 관찰할 때 당신은 이 시간의 과정이 자발적으로 정지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언제 시간이 정지되던가요? 한 번도 여러분들은 못 겪어봤을 겁니다. 근데 크리슈라무리티가 말하는 이 상태가 되면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쓰지 않아요. 쓰지 않는데 모든 걸 다 해요. 계속 오늘은 처음부터 어려운 말만 나오죠. 이게 뒤에 자기중심적 행동이 뒤에 끝부분이라서 그래요. 잘 모르겠으면 앞에 거 찾아보고 다시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죠. 그것은 정신에 대한 진상이며, 네. 그것은 정신에 대한 진상이며, 또한 그 정신의 순간순간적인 활동에 대한 진상이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다 진상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 진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행을 해도 진상이에요. 네. 일을 해도 진상이에요. 네. 좋은 일을 하고 봉사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진상이에요. 그럼 그 전에 일은 오죽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남을 위해서 이타적인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진상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네. 왜요? 생각을 일으켰거든요. 그 주시 자체가 우리의 내부의 의식이나 에너지를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만일 우리가 순간순간의 진상과 시간의 과정 전체를 주시한다면 봐야 또 관찰하는 게 나오죠. 그게 자세히 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냐면 지금 여러분이 진상 뜨는 걸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시간을 쓰고 있는 그 과정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이 없다라는 걸 본인이 체득하고 느껴져야 되고 여러분 진상 뜨는 걸 본인 스스로가 봐야지 그 주시 자체가 우리 내부의 의식이나 에너지를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을 해방시켜줘요.
여러분이 다른 데 가서 어떤 이거를 찾을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진상 떨고 있는 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시간의 과정을 지금 서고 있는 그 과정을 보지 않는 한은 시간이 없음을 여러분 영원히 알 수가 없어요. 이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이 그 행동, 잘못된 그 행동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성공을 하고 실수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 더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잖아요. 실수를 하지 않으면 발전하는지 성장하는지 몰라요. 그게 똑같이 여기에도 적용이 돼요. 여러분이 시간을 쓰는데 시간을 쓰는 게 그것이 진상이면 진상에 있는 그 상태를 봐야 여러분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여러분 발전이 있고 여러분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이거는. 네. 그래서 다른데 바깥에서 여러분이 찾는 것 유튜브를 찾거나 TV에서 찾거나 여행에서 찾거나 바깥에 찾는 걸로는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만약에 바깥에서 찾는 것 같으면 세계 일주하는 여행가는 다 편안하고 행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 성공한 사람들도 다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일부만 행복하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다라는 걸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나는 이렇게 하면은 편할 것이다라는 그거를 봐야 돼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사실은 여러분이 진상을 떨고 있는지를 봐야지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핵폭탄을 날린 것 같아가지고. 더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 내면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런 말은 너무 어려우니까 니체가 참 좋긴 좋아요. 왜? 현대말로 너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딱 말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자꾸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연결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여러분 갖고 와보세요. 인성은 얼굴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 60, 70 되면 이제 속일 수가 없어요. 자기 얼굴을. 그죠? 절대 속일 수 없어요. 나는 평생 동안 누군가를 잘 속였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다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말을 안 할 뿐이에요. 본인들 앞에 직접 대놓고 말을 안 할 뿐이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말을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고 있으리라는 것 착각을 하고 있네. 그걸 진상을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왜 말을 안 할까요? 그 말을 하면 싸워야 돼.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굳이 그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거든. 왜? 말해줘야 부작용만 생기고 그 사람 바뀔 거 아니니까. 그 사람이 직접 봐야 되거든요. 인성은 말보다 먼저 얼굴에 나타난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기 와서 미사 여구를 자기를 꾸미고 어떤 식으로도 해도 여러분 얼굴은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굴은. 그 얼굴에 여러분이 살았던 전 일생이, 전 평생이 다 들었어요. 거기에 그림자도 들었고, 거기에 여러분 고통도 들었고, 여러분이 얼마나 가식적으로 사는 게 들었고, 여러분 체면치레 하는 게 들었고, 그 부분이 여러분 그 얼굴에 골짜기마다 다 스며들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자기 얼굴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내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근데 자기가 보는 얼굴은 또 자기 얼굴을 착각하고 봐요. 왜? 그 진상을 떠는 그 가면을 쓰고 보거든요. 자기 얼굴을. 그래서 제대로 못 봐요. 자기 얼굴을. 여러분 한 번도 백지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내 얼굴 자체를 백지 상태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입을 열기 전에 눈이 먼저 진심을 말한다. 그죠? 그게 말이나 여러분 얼굴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부차적인 거예요. 입을 열기 전에 눈이 먼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눈이. 네. 그래서 처음에 딱 볼 때 왜 자꾸 사람들이 눈빛을 맞추냐면 눈에서는 여러분이 속일 수 없거든.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초조함이나 다 들어있어요. 그 눈 안에는. 그 눈이 우주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내면이 비춰져서 나오거든요. 속에 있는 것이 눈으로 통해서 이게 비춰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 한마디도 안 해도 그 사람이 사나운지 불행한지 알아요. 눈빛만 봐도. 그 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말보다는 말 나오기 이전에 게 더 진실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생각 이전에 게 더 진실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진실하게 사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내한테 누군가한테 진실하지 않아도 돼. 내한테 진실해야 돼요. 나한테. 본인한테 진실해야 돼요. 이거는 남을 속이는 게 아니거든요. 나를 속이고 있거든요. 왜? 정확하게 나를 모르면 온통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남은 상관없어요. 왜? 나 평생 끌고 다니는 거 이 몸뚱아리 하나 끌고 다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속이고 있는 거지 사실은 남을 속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잘못 살면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나 자신한테 내가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자, 오래 쌓인 이기심은 광대뼈보다 먼저 드러나고. 진짜 언어의 기제죠. 네. 오래 쌓인 이기심은 얼굴 하나에 이 사람 다 표현해놨어요. 광대뼈보다 먼저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 이기심. 네. 여러분들이랑 이게 참 신랄하죠. 네. 이렇게 먼저 드러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속이겠어요? 네. 습관적인 가식은 여러분 습관적인 가식 있죠. 체면치레 하는 그것도 가식이에요. 척하는 거 있잖아요. 행복한 척, 불행하지 않은 척, 즐거운 척, 이거 다 습관적인 가식이에요. 습관적인 가식은 이걸 가면이라고 말하는 가면, 페르소나라고 말. 턱선보다 빠르게 굳어진다. 다시 한번 할까요? 오래 쌓인 이기심은 광대뼈보다 먼저 드러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그 이기심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알거든. 냄새를 풍긴단 말이에요. 네. 습관적인 가식은 이 턱선보다 빠르게 굳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굳어진 상태를 마치 자기인 양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착각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늘 쓰는 게 습관적인 가식을 쓰거든요. 근데 그걸 자기는 진실하다고 생각하고 쓴단 말이지. 네. 여러분 민낯을 안 보면 어마어마한 가식을 쓰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돼요. 네. 그 턱선보다 빠르게 굳어진 그 습관을 쓰면서 자기는 마치 진실한 것처럼 쓰고 있다. 네. 자, 한번 봐요. 또 이것도 좀 신랄하네. 여러분 좀 치운 거 했는데 이건 여러분 더 살을 후입하는 말인 것 같네. 자주 남을 깎아내린 사람은 입꼬리가 먼저 무너진다. 자주 남을 깎아내린 사람은, 그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 이전에 자기 입꼬리가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남 비웃을 때 입꼬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남 무시할 때 입꼬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남을 무시하기 전에 여러분 입꼬리가 먼저 내려가는 거예요. 네. 예. 이 원리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시고 여러분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네. 비웃음을 오래 머금은 얼굴은 나중엔 스스로를 향해서도 비웃는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보낸 화살이 나중에 전부 내한테로 다 돌아와요. 남을 무시한 것도 그 화살이 내 앞으로 돌아오고. 그죠? 남을 비웃는 것 스스로 내가 나를 비웃고 있는 거예요. 남을 하시한 거 내가 스스로 하시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리가.
자기가 보낸 화살에 자기가 맞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자, 상처를 품고도 남 탓만 한 사람은 눈동자에 자기도 모르는 분노를 머금고 있다. 맞죠? 네. 자, 상처를 품고도 남 탓만 해요. 자기 탓을 안 해. 그죠? 그런 사람은 눈동자에 자기도 모르는 분노를 머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깥에 어떤 분노의 대상만 되면 올라오는 거야. 욱욱 하는 거예요. 네. 네. 그 분노를 여러분이 먼저 머금고 있었기 때문에 네. 욱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깥에 있는 대상이 나를 분노하게 한다 하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분노를 늘 장전하고 있거든요. 그 분노를 늘 머금고 있거든요. 입안에 침 머금고 있듯이 분노를 머금고 있다고. 그러니까 속사포처럼 나오는 거예요. 착한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착한 말 진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우린 바로 지금도 말은 싹 바꿔서 착한 말 할 수 있어요. 네. 누구를 용서할 수 있어요. 잘 할 수 있어요. 네, 우리 워낙 가식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너무 잘해요. 네. 사회생활은 여러분이 끝내주게 잘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따뜻한 얼굴은 흉내로는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 따뜻한 얼굴은 흉내로는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 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은 누구나 미사역으로 가만히 있을로 얼마나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따뜻한 얼굴은 오래 여러분이 착한 척 흉내 낼 수가 없어요. 언제나 드러나고 있어요. 언제나. 왜? 분노를 머금은 사람이 어떻게 맨날 따뜻한 얼굴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순식간에 폭발하는 건데. 그죠? 누군가를 오랫동안 미워한 사람은 미움이 아닌 것에도 경계하며 산다. 그죠? 이 말 되게 중요해요. 누군가를 오랫동안 미워한 사람은 미움이 아닌 것에도 항상 경계해요. 그래서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경계를 심하게 하는 사람 간의 경계를 심하게 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자기 안에 미움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미움을 자기가 머금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미움이 누구 미움이냐면 자기 미움이에요. 남에 대한 미움이 아니에요. 자기에 대한 미움이에요. 자기에 대한 만족하지 못한 미움이에요. 자기 부족함에 대한 미움이에요. 자기 능력 없음에 대한 미움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미움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 표정이 어떻게 했어요? 늘 긴장되어 있어요. 늘 불안해요. 늘 경계태세를 하고 있어요. 늘 두려워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의 표정은 늘 긴장되어 있다. 따뜻한 얼굴 할 수가 없어요. 네. 부드러운 얼굴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을 보면은 긴장되어 있는지 부드러운지 표정이 밝은지 어두운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얼굴에 곳곳에 지금 도사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반대로 자신을 자주 돌아본 사람은 얼굴이 부드럽다. 네. 자기의 그 민낯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자주 들여다보는 사람은 얼굴이 부드러워요. 내가 다 고쳐서 부드러운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잘 볼 줄 아는 사람은 그거 스스로를 인정하기 때문에 부드러워요. 왜? 나에 대한 경계가 없거든요. 왜?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경계가 없거든. 나의 부족함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본인이 편안한 거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왜 긴장되냐? 남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남에게 잘하는 척 해야 되니까 늘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끝까지 들어가 보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부족한 점, 잘하는 점 두 개 다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긴장되어 있는 거예요. 할 말이 많은데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굳이 그 할 말을 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 안 해요.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말이 점점 줄어들어요. 처음에 말이 많았던 사람도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점점 더 왜 말해서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게 입을 닫아요. 왜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을 해줘야 알지요 하지만 그거는 초장에 아주 모를 때. 근데 앵간히 하면 이 정도 말은 다 알아들어요. 이 정도 말은 초등학생도 다 알아듣죠. 근데 이 말을 무슨 따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말을 하겠어요. 근데 이게 실천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 근데 마치 본인은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왜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모든 사람이 의문을 가져요. 근데 저는 그 의문도 제대로 가지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그 의문을 가지고 자기 깊숙이, 내면 깊숙이 들어가 보라고. 진짜 특선보다 빠르게 내가 습관적인 가식을 갖고 있는지.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 버려. 진짜 의심을 하려면 자기 스스로한테 이거 의심을 계속 품어야 돼요. 어떤 가식이 있지? 보셔야 된다는 거. 저한테 반문하지 말고 이것을 무슨 사람을 공부를 해야 되냐고 말하지 말고 자기를 상대로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이 정도는 내가 다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나는 왜 뭐가 문제지? 문제 제기를 자기한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하지 말고. 네. 왜? 지금 힘든 사람은 자기잖아. 그죠? 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물어야 된다는 거야. 본인한테. 말이 엇갈릴 수는 있어도 얼굴은 거짓말을 오래 견디지 못한다. 네. 여러분이 어떤 걸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굴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 얼굴에. 우리는 요즘 또 사람들이 그릿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어르신들도 많고 하니까 제가 쉽게 풀을게요. 이 그릿이라는 말은 그냥 한 번씩 유튜브에 들으면 이제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많이 사람들이 또 많이 쓰니까. 계속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늘 썼던 말이에요, 이게. 자기 어떤 성취를 하거나 성공을 하거나 결정적으로 그 역할을 하는 투지나 용기예요, 그릿이. 예. 예, 그릿. 예, 그릿.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죠. 이렇게 말하나? 그릿. 이렇게. 예, 그릿. 예. 자기 어떤 성취를 하거나 발전하기 위해서 자기 어떤 역할을 쓸 때에 열정적으로 쓰는 용기, 투지,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끈기. 이게 가장 중요해요. 투지, 열정 다 가질 수 있어요. 삶에 대한 열정 뿜뿜이에요. 그죠? 성공하고 싶은 마음 뿜뿜이에요. 근데 이것을 10년, 20년, 30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끈기. 예, 가장 결정타가 끈기예요, 끈기. 이걸 할 수 있는가? 예.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그릿을 하고 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자기로부터 혁명이나 니체의 말이나 지금 이게 자기 개발에 나오는 그릿이나 똑같은 말인 거예요. 네. 새로운 말이 없어요. 고대 이래로 사람 이래로 새로운 말이 없어요. 그 말에서 다시 파생돼서 또 조금 더 어렵게, 왜 그럴까요? 왜 말을 자꾸 만들어낼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똑같은 말을 그렇게 쓰지? 왜 그 말을 만들어낼까? 여러분이 그냥 열정, 성공, 성취, 결단력, 열정이 결합된 끈기 이렇게 말하면 저 얘기는 다 아는데 저 얘기를 왜 해? 이러거든요. 식상해. 벌써 개념에서 이게 신선하지 않은 거야. 근데 그릿하니까 뭔지 모르게 이제 지식에 이제 말하자면 열정이 뿜뿜인 사람은 그릿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모든 신생은은 여러분의 개념을 깨주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들어가 보면. 네.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근데 성공하고 못한 것도 이 끈기 차이예요. 한 생각을 지속적으로 10년, 20년, 30년 할 수 있는가? 투자에 대한 생각을 지속적으로 10년, 20년, 30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걸러낼 거 걸러내고 엑기스만 가져가는 거야. 30년 동안.
그러니까 투자를 1년 한 사람은 걸러낼 게 너무 많아요. 근데 30년, 40년 한 사람은 엑기스만 가지고 가기 때문에 걸러낼 게 없어요. 그 차이예요. 안 하고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걸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걸러내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끈기 있게. 조금 하다가 마는 거예요. 걸러지기도 전에. 조금 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공부도 마찬가지. 되든 안 되든 끈기 있게 10년, 20년, 30년 제대로 붙잡고 여러분이 늘어지면 그게 반드시 제가 그러잖아요. 이치에 맞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치에 맞지 않는 거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면 30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삶의 중심을 탄탄하게 잡고 이치에 맞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지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돼요. 모든 사람이 살았어요. 30년 열심히 살았어요.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쪽 사람은 돈이 없고 이쪽 사람은 돈이 있어. 왜 그럴까요?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진짜 열심히 다들 살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60대에서 너무 편안해. 마음 쓰는 게 편안하고 사는 게 너무 편안해요. 근데 60이라도 지옥인 사람이 있어요. 그 뭘 차일까? 다 열심히 살았는데 이치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원리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끈기도 여러분이 도박하는데 끈기를 열심히 써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근데 거꾸로 도박이나 투자는 딱 뒤집으면 이쪽은 도박이고 이쪽은 투자예요. 그럼 투자에 30년 한 사람과 도박 30년 했는 사람 이 다른 거예요. 그 어떻게 어디에 여러분이 이치에 맞게끔 가야 되는지를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자 똑같은 말인데 벤자민 그레이엄이 워렌 버핏의 스승이에요. 이 사람이 자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또 비교해 줄게요. 니체가 말한 거랑 이 사람이 말한 거야. 여러분 한번 또 가려내 보세요. 어떻게 다른지 봐요. 속도는 가난을 부르고 리듬은 부를 만든다. 우린 빨리빨리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속도가 왜 가난을 부르지?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지? 벌써 여기서 여러분 의심이 들어야 돼요. 이 사람 지금 핵심 포인트가 뭐지? 우리한테 전해주고 싶은 마음. 빨리빨리가 너무 좋지 않나? 그죠? 속도는 가난을 부르고 리듬은 부를 만든다. 그래서 투자에 속설이 있어요. 가장 빨리 부자가 되고 싶거든 난 천천히 부자가 되라. 그럼 나중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 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 완전 상반된 얘기죠. 근데 그런 사람 다 부자가 됐어요. 속도전으로 빨리 한 사람은 다 망했어요. 제시 리버모어가 결국은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고도 자살했죠. 근데 워렌 버핏은 90이 넘어도 너무나 탄탄하게 삶의 중심을 잡고 잘 살잖아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투자자인데. 그 옛날에 그 사람이 연봉이 2조가 넘었다는데 그 옛날에 여러분 뭐 운동선수들 조 단위로 뭐 그 이제 연봉 많이 받는다 하지 세상에서 최고 연봉이 높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펀드 매니저들이에요. 펀드 매니저. 여러분들 몰라요. 경제를 공부 안 하면 그건 말 안 하거든요. 다들 숨어있는 연봉이거든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운동을 해가지고 연봉이 많아도 펀드 매니저는 못 따라와요. 연봉. 진짜 여러분들이 돈 벌고 싶으면 검정개로 가야 돼요. 네. 그거는 다 할 수 있어요. 운동은 체질상으로도 이게 자기가 스스로 재능도 있어야 되고 타고나야 되고 몸도 타고나야 되죠. 근데 투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만 바꾸면 내 자식 힘들게 의사 안 시키고 투자자 만들면 돼요. 근데 그 마인드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 마인드가.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가면 돈 구득인데도 여러분들이 거기는 넘사벽이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늘 감사하고 원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따로 없어요. 자기에 대한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 원칙을 말하면 뭔가 특별한 원칙이 있는 줄 알죠? 아니요. 이 원칙은 자기가 정해야 돼요. 자기가 그 원칙을 지키고 자기가 그 원칙에서 얼마나 걸러내면서 엑기스만 가져가느냐. 네. 그럼 늘 감사하는 거.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자고 일어나서 숨 쉬는 것도 이런 사람들은 감사하는 거예요. 네. 밥 먹는 것조차도 감사하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과 이런 사람들의 삶이 달라요. 원칙을 지키는데도 여러분하고는 다르고 감사함도 여러분하고는 달라요. 질이 달라요. 질이. 속도는 환호를 준다. 그러나 리듬은 생존을 준다. 예. 근데 여러분은 환호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예. 진짜 백이 여러분 생존에 대한 노출은 여러분이 안 해요. 그러고 보고 싶지도 않아. 왜? 그건 가치가 없거든요. 그거는 기대감도 없거든.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안 둬요. 방향 없는 속도는 파멸이고 목적 없는 질주는 망각이다. 여러분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본인이 사실은 이렇게 살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자기를 제대로 안 보면. 방향 없는 속도는 파멸이고 목적 없는 질주는 망각이다. 그런데 나는 결코 달리지 않았다. 이 사람이 평생 투자를 하면서 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도를 절대로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나는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들여다봤다. 뭐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네. 낯선 말이 아니에요. 늘 하는 그 말인데 이 사람도 그걸 실천한 거예요. 네.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언제 속도를 낮춰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걷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 이게 봐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아는 과정에서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여기를 갈 수가 없어요. 다 널려있는 길이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절대로 이 길을 들어올 수 없어요. 마치 이 길은 고속도로처럼 다 뚫려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여기 한 발짝도 들여놓을 수 없어요. 다시 얘기해 줄게요. 나는 결코 달리지 않았다. 나는 내 걸음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언제 속도를 내야 하는지, 언제 속도를 낮춰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걷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는 거예요. 스승한테 물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세상은 속도를 숭배했다. 그렇게 예나 지금이나 속도를 숭배해요. 예. 왜? 이거는 사람이 공부 안 하면 본능적으로 그냥 속도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동물적인 감각은 이 속도를 그냥 알게 돼 있어요. 그냥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 자체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하지 않으면 그냥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뭐 능력이 있어서 속도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기계 자체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쓸 뿐이에요. 근데 그걸 안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쪽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 한은 이런 식으로 나를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고 나에게 의심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나를 들여다보지 않는 한은 여러분은 속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나는 리듬을 매일매일 훈련했다. 네. 왜? 생존에 대한 훈련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네. 거꾸로 갔죠. 세상하고. 세상은 속도를 숭배했는데 자기는 리듬을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부할 때도 자기에 대한 매일매일 들여다보는 훈련을 안 하면 안 돼요. 매일매일. 10년 했다고 이 훈련을 멈췄다. 그럼 끝이에요. 20년 했는데 훈련을 멈췄다. 안 돼요. 그래서 투자자는 죽을 때까지 투자자여야 돼요. 이 공부하는 사람도 죽을 때까지 공부를 했을 때 수행자예요.
리듬은 음악이 아니다. 그것은 태도다. 여러분 리듬이라 하니까 뭐 다른 걸 막 상상하잖아요. 네. 이 사람은 자기만의 생존의 본능, 생존에 대한 자기의 철저한 그 리듬을 훈련하기 위해서, 자기 생존에 대한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가는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한 것을 이 사람은 말을 리듬으로 쓰는 거예요. 리듬으로. 자기 안에서 나온 언어예요,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리듬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준이고 태도, 리듬은 음악이 아니다. 그것은 태도다. 그것은 기준이고 선택이고 나를 나답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뼈대다. 멋지죠? 보이지 않는 뼈대다. 나를 나답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뼈대다. 여러분 그 몸속에 있는 그 뼈가 그 뼈대가 아니에요. 네.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에 대한 사유를 했고 들여다봤고 관찰했으면 이런 말이 그냥 녹아내려가지고 그 사람의 그 내면이 훤하게 다 보이잖아요. 내면이. 네. 그 리듬이 자기의 기준이고 선택이고 나를 나답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뼈대였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훈련했다는 거예요. 나는 리듬으로 살아왔다. 내 안에 리듬이 없을 때 나는 흔들렸고 방향을 잃었다. 그죠? 이렇게 투자의 대가도 자기의 리듬이 없어졌을 때 흔들렸고 방향을 잃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걸 자기가 매일매일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방향을 잃은지도 몰라요. 흔들렸는지도 몰라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 사람과 여러분의 차이 뭐예요? 딱 하나예요. 자기를 자세히 보지 않는 거, 들여다보지 않는 거, 그 차이 하나예요. 여러분이 이 공부 어지간히 하면 자기를 자세히 들여다본다고 자기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 착각하고 있는 자기를 봐야 돼요. 아, 대충 이렇게 보면 보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네. 하지만 내 안에 리듬이 자리 잡자 나는 외부의 자극에도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죠? 네. 이게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내 리듬을 자리 잡았을 때 외부의 자극에 평정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휩쓸려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리듬이란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놓지 않는 힘이다. 감정의 폭풍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그 리듬의 중심을 놓지 않는 것이 내가 평상시에 훈련한 힘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 힘이 안 생겨요. 나를 늘 들여다보는 그 훈련의 힘이 생기지 않으면 여러분은 순식간에 감정에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다. 네. 습관과 훈련은 달라요. 여러분 습관과 훈련을 비슷하게 쓰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착한 병에 걸린 거와 착한 걸 여러분 언어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다 착한 병에 걸려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착하다. 네. 착한 사람도 착하다. 말 안 하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착하다. 이렇게 써요. 진짜 불교에서 착한 사람 뭔지를 아세요? 자기를 완전히 버린 사람. 그 사람을 착하다고 해요. 선제라고 얘기해요. 부처님. 여러분이 착하다는 그 소리에 여러분이 얼마나 속고 사는지를 본인이 보셔야 돼요. 착하다고 우쭐하죠. 그게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방향을 잃은 거예요. 왜? 자기는 자기가 착한지 착하지 않은지 자기가 더 잘 알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하는지 열심히 하지 않는지 자기가 더 잘 알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자기한테 열심히 산다면 우쭐하고 잘한다고 하면 우쭐하죠. 근데 자기는 알잖아요. 열심히 안 사는지. 자기를 열심히 들여다보는 훈련을 안 하는지 본인은 알잖아요. 자,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다. 그것은 정체성이다. 속도는 이제 나와요. 불안을 낳는다. 왜 여러분이 속도를 내도 왜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속도 이꼴 불안이에요. 경쟁이 주는 착각은 당신이 뒤처지고 있다는 압박이다. 그래서 현대인은 모든 사람이 긴장하고 있고 스트레스 과정이에요. 네. 속도전 하는 사람은 무조건 아프게 돼 있어요. 네. 그러나 나는 남과의 비교에서 벗어나는데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들였다. 남과의 비교에서 벗어나는데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빠름은 더 빠른 사람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다. 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이 그 좋아하는 빠름은 절대적인 빠름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끊임없이 그 빠름으로 인해 가지고 달리고 있죠. 예.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네. 빠름은 더 빠른 사람 앞에서 무너진다. 하지만 리듬은 나만의 호흡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네. 결국은 이 사람은 뭐예요? 리듬을 호흡으로 딱 바꿨어요. 네. 제가 늘 신체에 대해서 여러분 늘 신체 자체가 스스로 리듬을 타고 있고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도 딱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호흡은 누군가를 위해 이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네. 나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계된 것이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은 자기한테 진짜 집중하지 않으면 이 소리를 한마디도 못 알아들을 겁니다. 아, 좋네. 그래. 아, 이런 거 하나씩 잠언으로 넣어놓으면 좋겠구나. 택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 말 한마디 한 구절도 여러분들은 제대로 이해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이렇게 살아갈 때만이 여러분이 살아낼 때만이 내 인생에서 내가 내 리듬을 찾아서 내가 살아낼 때만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가볍게 한다는데 더 무거워졌어요. 여기에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 한마디라도 여러분 걸 만드셔가지고 여러분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진짜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네. 수고하셨습니다.